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홍서 회장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홍서 회장님은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장을 맡고 계시고 벤처기업 투자 유치 전문 멘토로 계시고 피고환회사법 소송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며 크라우드 펀딩 M&A 컨설턴트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운영 비법 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조홍서 회장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홍서라고 합니다. 네네. 이 책이요, 373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책을 갖다 이 교보 출판이나 이 출판사에다가 안 내고, 그 강의하는 데서만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 실제 이 책은 저하고 같이 과외 공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매주 저녁마다 이 책을 갖고 투자와 관련된 아주 깊은 얘기들을 나누는 게 있는데, 전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프로필을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 투자 활동을 제가 한 20여 년 이상 해온 실전 투자가예요. 벤처나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엑시트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38 커뮤니케이션에서 매도는 없고 매수만 붙어있는 회사도 제가 매각한 회사입니다. 투자를 실제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인데, 엄청나게 1년 만에 한 20배수 이상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을 제가 투자를 해왔고요. 어마어마한 소송을 한 200건 정도, 회사법이나 상법 소송을 직접 제가 변호사 없이 원고로서 소송을, 피고는 한 번도 대본 적 없고요.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전부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 사건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보통 상대 피고가 한 6명 붙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3분, 주심판사님 자배석, 우배석 해가지고 3분 나오고, 제 가방 하나 들고 개인이 덜렁 서 있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여러분들 거기 가면요, 숨도 못 쉬어요. 뒤에는 그냥 새카맣게 사람들 있는데, 변호사들이 그냥 쫙 앉아있고, 공격을 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제가 하고 있는 회사법이나 상법 소송에 대한 판례는 제가 다 줄줄이 2시간 동안 외울 정도로 꿰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 혹시 물납이라는 거 들어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물납. 전문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3분이 물납이 뭔지를 이제 듣는데, 저는 옛날에 물납을 들었을 때, 물납. 그래서 광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느낌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물납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 30분을 듣고 물납이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준 어떤 회계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저는 그거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30분 딱 설명 듣고서 기초가 딱 보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 옛날 프로필 중에 하나는, 저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뭐 이렇게 보고 서류를 보고 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오래 보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 부동산 지분 경매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 그 지분 경매가 뭔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어요? 공유 지분 경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으면 2분의 1은 남편 지분이고 2분의 1은 부인 지분인데, 대부분 남편이 사업하다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압류를 당해가지고 경매가 나오면 부인 지분은 안 나오고 이상한 형태가 되죠. 그런 거를 제가 풀어줘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거 들으려면 지금부터 3시간을 들어야 이제 재밌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강의는 제가 한 3,000명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 한마디로 그 경매시장에서 선생님을 하는 분이 한 20-30명 있습니다. 그리고 NPL 시장 부실 채권에 대해서 제가 또 AMC들하고 해가지고 하는 NPL 채권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아마 거의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거고, 저는 그 세계에 지금 떠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부실 채권책 엄청 나오고 지금 강의가 활발하겠지만 이미 돈 못 법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50억짜리 사우나 같은 거 10억에 사가지고 30억에 팔았으면 그게 보통 한 6개월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재밌고 그런 책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책들은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살 수 없고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만 얻어갈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강의를 갖고도 제가 20주씩 이렇게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이 소개만으로도 3시간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게 간략하게 하고요. 이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물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요, 평상시에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할 거에 비해서 이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면요, 여러분 그냥 소개만 듣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뭘 하나를 얻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던 강의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이렇게 강의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베이스에서 전문가하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구나 이거 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물납이라는 걸 설명드리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중견기업, 그러니까 한 30-40년 업력이나 구력이 돼 있는 기업들이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그 창업주들이 돌아가시면은 뭐냐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내리기 전에 양도를 해주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 때문에 무척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증여를 했다든가 창업주 집안에서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보통 엄서를 그리고 우리는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현금으로 못 냅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으로 내라. 그래도 없다 그럽니다. 실제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뭐를 내라 그러냐면 회사 주식이 가치가 굉장히 있으니까 얘네들 구력 업력이 한 40년씩 되니까 한 주에 보통 뭐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미쳐본 이익 잉여금이 막 100억, 200억씩 쌓여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한 주에 막 500만 원짜리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평가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주에 500만 원이라 그래도. 그러면은 역으로 기업체 특수관계자라든가 대주주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세청에 그렇게 비싸면 이 주식 가져가. 그래요. 세금 대신 니네들이.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게 물납이에요.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납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결국은 공매를 통해가지고 캠코라는 곳이 있거든요. 옹비베 사이트에 보면 부동산도 나오고 뭐 주식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유가증권 뭐 별의별 거 다 나오는데 주식 칸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그 주식을 갖다가 사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도 대한민국에 이거 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배짱 엄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장사 주식 5억 원어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상장 주식도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을 5억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한 200건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 배짱이 어떤 줄 아시겠죠? 제 눈빛만 보거나 이렇게 봐도 별로 흔들림 없을 정도로 지금도 소송 수십 건 하고 있고 매일매일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부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친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 가세요? 그래. 왜 내한테 안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문자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게 제가 안 받으면 식구 아니면 못 받습니다. 그 법원 우편은. 그래서 경비가 받아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저 빨리 받고 싶은 거 있고 어떤 건 안 받고 싶은 것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소송 안 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송달을 안 받게 되면 소송이 지연이 되고 아주 저희가 유리하게 가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사설이고요. 그 물납을 갖다가 사게 되면 제가 사는데 보통 옛날에는 50%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5억에 사는 거예요. 가치가 10억짜리를.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공매에 통해가지고 50%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많이 사니까 60%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10%가 더 올라갔죠. 그러면 40%의 갭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엑시트하고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보통 그런 주식은요. 주주가 한 5명, 많아야 5명이에요. 5명이 다 식구예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뭐 삼촌,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통 3%에서 한 5%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5억에서 10억 하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회사는 망할 일 없고요. 탄탄한 회사로 뭐 매출액도 1000억씩인가 이렇게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사주질 않아요. 제가 사도. 그렇죠?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엑시트 하는 건데 그 방법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200건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손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건도.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왜 그러면 안 할까요? 제가 설명을 해도 못합니다. 배짱이 없어서. 배짱이라는 거는 결국 실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풀 수 있는? 저는 그게 너무나 잘 보이고요. 어떤 날은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돈을 너무 쉽게 벌어서. 자, 보세요. 제가 캠코에 들어가가지고요. 공매 거기서 입찰을 봅니다. 근데 입찰 보면 1대1인데 그 입찰이에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최저가 써도 붙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팔려요, 내일.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캠코에다 전화 걸면요.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입찰금 넣고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수익계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가면은 캠코에서 그냥 그 주식을 줍니다. 조금 올려주실래요? 어떤 주식을 주냐면요. 이런 거 줘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이게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은 원래 주식이 없습니다. 주식, 이게 주권이죠. 근데 이런 주권을 주는데 좀 올려보세요. 예. 아니,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원래 여기 주주 누구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회사 그 대주주 이름이 있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요. 누구한테 했냐면, 여기가 지웠지만, 기획재정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약간 느끼겠죠? 부자. 국가에 갖고 있었어요. 기획재정부라고 써 있는데, 제가 너무 이거 갖고, 유사수 신행위를 하는 그 다단계 회사들에서 저한테 유혹을 많이 줘요.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가가 한번 찍혀있고 주식이 있고 수십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단계 상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딱 듣는 순간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매일 전화 와요. 같이 하자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기가 막혀. 주식인데 국가가 소유한 거를 조홍서가 바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은 생각 안 하겠지만 기가 막힌 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얘기 하자면은 너무 길고요. 이렇게 그 주식이 딱 있어요. 이걸 갖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서 머리말로 가십시오. 이렇게 주식을 받아가지고 오면요. 제가 전화를 겁니다. 그 회사에. 저기 캠코에 주식 내놓으셨죠? 그러면 담당들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뭐라고요? 이래요. 제가 그 주식 산 주주인데요. 그러면 뭐라고요? 계속 대화가 안 돼요. 아예.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혹시 이사님 아무도 담당 안 하고 회장님이 아시는데 그럼 회장님 좀 바꾸시려고 그러면 안 바꿔줘요. 통화가 안 돼. 샀는데.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회장님하고 통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왜 주식은 개인 거니까 회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여러분 연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5억 주고 지금 주식 샀는데 회사에 전화했는데 아무하고도 통화가 안 돼.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는데 3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 그럼 어떡할까요?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는 당황 안 합니다. 바로 내용 증명 하나 써야지. 일단 안녕하십니까. 내놓으신 그 국가기획재정부에서 그 매수한 주주, 아직 주주 안 됐는데 그냥 주주라고 나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 주주 안 됐습니다. 주식 매입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주주라 그래요. 그 기사의 뭐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와요. 점잖은 목소리로
왜 이런 걸 사셨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사라고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산다 그러던데 우리 회계사가. 그래서 그냥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왜 사셨어요? 오히려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주 명의개설이라 그러거든요. 이름 바꾸는 작업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게 명의개설인데 이제 가게 됐죠. 거기서부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가방 들고 주권 들고 이제 갑니다. 가서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러면 보통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뭐 이상한 건달 같은 사람이 뭐 앉아있기도 하고요. 저 겁을 주려고. 뭐 별의별 형태가 다 나옵니다. 회장님 혼자도 있고 저하고 독대를 해서 얘기도 하고 왜 샀냐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억 주고 샀습니다. 3억짜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10% 더해서 줄게 나한테 팔실래요? 이래요. 제가 10%가 이상하게 안 땡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싫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색이 변하면서 둘이 협상해요. 왜 샀냐고. 왜 내놓으셨냐고 저는. 그 얘기 뭐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계속 하다거든요. 어떤 경우엔 3시간 있다가 제가 2억 6천 받고 나옵니다. 현금도 받고. 주식 그 자리에서 명의개선 해야 돼요. 꼭. 세금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홍사라고 바뀌고요. 명의개선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 이름은 거기다 꼭 한번 써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10%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거 깊이 저하고 이제 배우다 보면요. 왜 회사에서 그렇게 내놨는지를 또 알게 돼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 아마 IR 하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다 아시고 끄떡끄떡 하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럴까요? 원래 거기 회사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산 회사의 진짜 가치는요. 3억짜리 회사였죠. 그 주식 가치가. 근데 제가 낮춰서 사가지고 조금 올려줬으니까 실제 가치보다는 회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회사의 밸류가 그날 형성됐죠. 낮게. 그래서 상속세를 내게 되면 굉장한 베니핏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도의 아주 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제가 동참해서 도와준 겁니다. 가격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줘요. 제가 앉아서 모르면은 왜 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끄덕끄덕 한다고요. 그럼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나쁜 마음 먹으면 둘이 가격을 좀 딜하면 되죠. 신고가와 실제 거래가가 누가 보는 거 없잖아요. 내가 산 그대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거 아니죠? 방법만 가르쳐줘요. 선택하시라고. 물론 그렇게 해서 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자기하고 제 3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잘 사귀면 기가 막힌 수천억을 벌 수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스토리입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만 한 200건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업을 끝나면은 영화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제안하신 분도 있었어요. 제 이익을 듣고 그거 재밌다. 지금 반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 일 많아요. 그날 현금을 받고 나오기도 하고요. 현금으로 주신 분도 있고 별의별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좋은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이런 책이 나온 배경은 제가 힘들게 이제 엑시트하고 나온 과정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 이렇게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경상도 분들은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경상도 가서만 재판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재판만 했다 그러면은 대구법원 아니면 부산법원. 거기 뭐 대구법원은 제가 그냥 아예 외우고 있습니다. 아예 다방부터 시작해서 거기 눈에 훤해요. 동네같이. 부산법원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소송을 하면은 경상도 쪽하고 소송을 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명의개설하러 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얘기 안 하고 나는 얘기 안 하고 당연히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사놓고 그냥 명의개설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2억 주고 주식 샀는데 거기서 사겠다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쪽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말 안 하고 나는 말하기 싫어. 가격 떨어질까봐. 그래서 안 하고 그쪽에서는 가격 올라갈까봐 얘기 안 하고 이름만 쓰고 끝났어요. 그러면 가세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처음 투자했는데 이런 분 만나면 그날부터 나 망했네요. 방법 없죠. 무릎 꿇고 싶어요. 거기서 내가 잘못 샀으니까 그냥 원래 원가로 해줘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요. 약간 대화가 되고 반값에 살게 그래요. 갖고 놀라 그래요. 무슨 얘기야. 너 잘못 샀어. 나 아니면 너 사줄 수 없어. 반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나한테 팔고 싶지만 넌 나한테 안 팔면은 넌 못 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 그래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여기서 바로 해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하나 둘씩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8주 과정, 10주 과정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이건 M&A 하는 뭐 회계장부 열람하자, 주주명부 열람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게도 들어가요. 사실은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막 직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제 느낀 거 또 그 물람만 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벤처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그 비상장 주식을 살 정도의 배짱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론도 했습니다. 또 이 대부라 그러죠. 사채라고도 하고 그 회사도 제가 운영을 해봤고 강남에서 뭐 수백억을 1년이면은 그 론으로 나가고 기업체로 나가는 계약서를 직접 다 수천 장을 써줘보고 띠껴도 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런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자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뭐 엔젤 투자를 하셨는데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죄송하지만은 투자를 그냥 단순하게 투자만 보고 주식만 갖고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엔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딱 나타나면요, 일단은 론을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러면 한 2억, 5억, 뭐 어떤 정도인데요? 그러면 뭐 운영자금이고 뭐 세금에 밀리고 뭐 구구절절이 뭐 많이 나옵니다.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다 진짜 급한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5천이래요. 그거 일주일 내로 필요하대요. 빌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도 듣기 힘듭니다. 그런데 근데 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조건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째, 일단은 그 통장 지금까지 다 쓴 통장을 갖다가 OTP 카드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다 주세요. 비밀번호. 안 줍니다. 그럼 그냥 가시라 그래요. 그러면 10분 중에 한 5분은 줍니다. 그러면 저하고 열어보고서 물어봐요. 제가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통장만 보면 돼요. 이거 말고 또 통장 나중에 나오면은 제 군대식이랑 똑같아요.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 또 나오면 저는 더 진행 안 합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무슨 통장이 있는지. 그러면 막 20개씩 나와요. 이건 이래서 나오고 저래서 나오고 다 봅니다. 같이 보자 그래요. 컴퓨터 열고. 프린트 안 할게요. 그냥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매달 12일 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7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개인한테. 이 돈 뭐죠? 네, 사채 이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없어요. 이자가. 왜 없죠? 못 냈어요. 그럼 70만 원도 지금 못 내는 회사야. 사채 이자가. 그럼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압류에 들어왔어요. 지금 경매 중이에요. 매달 월세 같은 게 딱 나가고 있어요. 근데 3개월 전부터 안 보여.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명도 소송 당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나와요. 거기 보고 있으면. 카드 쓴 거 어떻게 동선부터 시작해서 그래 흐름이 딱 나와요. 저 보고 감을 잡았어요 이제. 그래서 사세보험 밀려있고 지금 월급 밀려있고 뭐 밀려있고 이런데 제가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투자는커녕 빌려줄 수조차도 없고, 그래서 또 한 번 가능성을 보려고 받을 돈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뭐 채권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채권 담보등기를 해본다든가 뭐 동산 공장이나 뭐 창고에 제품이나 상품이나 반제품, 완제품 뭐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봅니다.